몸싸움으로 넘어진 듯한 스탠드가 벽을 비추고 있다. 병실, 복도. 단단히 잠겨있어. 열 방법이 없을까? 열쇠 사용. 창고 안쪽 방에서 얻은 열쇠를 사용했다. 맞는다! 열쇠가 조용히 밀려 들어가고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다시 빠지지 않는데. 구멍 안에서 단단하게 물린 열쇠는 아무리 당겨봐도 빠지지 않았다. 됐어! 일단 문이 열렸잖아. 이제 내려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낮게 환호했다. 하지만 죽음 조심. 아래층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여전히 두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럼 조심해서 내려가 보죠. 모든 건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야. 진짜 즐거운 건 이제부터라고. 아래층에 들어서자 넓은 홀이 나왔다. 넓다. 5개의 부서진 문이 늘어선 옆으로 철문이 있다. 가운데는 두꺼운 유리로 보이는 뚜껑이 닫힌 큰 장식장이 있다. 완전 박살들이 나와있군. 분위기 참 험악하네. 기분 나빠. 그래도 위층보다 공간이 넓어 다행이다. 위층에 좁고 막힌 방들은 폐쇄의 공포증이 나와 승하에게 너무 힘든 시련이었기에. 위험은 여전히 상존하지만 생리적인 부분은 약간 안정되는 기분이 든다. 지혜씨 괜찮아요? 얼굴이 하얗게 질렀는데. 아, 네. 약을 먹는 게 있는데 때가 있어서. 지혜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내어 마셨다. 때려 놓치면 안 되지. 괜찮은 거예요? 지혜씨는 손을 작게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을까? 헐. 두터운 유리 뚜껑이 덮인 장식장이다. 장식장 앞에는 손 모양이 새겨진 조각이 붙어있다. 안을 살펴보니 쐐기둥 2개가 들어있다. 어디에 쓰는 물건들일까? 일단 뚜껑을 드러내 봐야겠어. 장식장 위에 유리판을 치우려고 했지만 두꺼운 유리판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다. 여럿이 시도해보았지만 손에 땀까지 배어나와 도저히 들 수 없었다. 다른 방법이 필요해. 스패너로 유리를 몇 차례 찍어보았지만 작은 상처만 날 뿐 깨어지지 않았다. 아무래도 방탄 유리인가봐. 이렇게 찍어선 끝이 없겠는데? 그렇다면 뚜껑 아래쪽에 끼워서 들어올려보는 건 어때요? 승하의 말대로 스패너를 아래쪽에 밀어넣고 들어올려 틈을 만들어보기로 했다. 자, 그럼 들어올릴 테니 그대로 잡고 옆으로 옮기는 거예요.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두꺼운 유리판이 조금씩 위로 올라갔다. 어느 정도 올라가자 사람들이 힘을 모아 유리판을 옆으로 밀어냈다. 그쵸. 틈새 안으로 손을 넣어 장식장 안에 쇠 기둥들을 꺼냈다. 스패너가 지렛대처럼 사용한 스패너가 휘어져 버렸다. 이 정도로 휘어져 버리다니. 약하고 연한 재질로 되어 있던 게 아니었을까? 쇠기둥 1, 2 입수. 왼쪽 방부터 가겠습니다. 침대 1. 튼튼해 보이는 탁자이다. 중앙에 작은 구멍이 나있다. 어디에 쓰는 구멍일까? 튼튼해 보이는 탁자다. 오래되어 보이는 방 안에는 손바닥 모양이 새겨진 석판이 있다. 석판 아래 작은 글자가 쓰여 있다. 가장 나은 것을 긍정한다. 그 아래 작게 빗소리에 섞여 감춰지다라고 덧붙여 있다. 사람이 나가기엔 너무 작은 창문이다. 잠깐 이건? 창문 안에 짧은 쇠기둥이 고정되어 있다.
침대 덮인 시트를 걷어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쓰레기통을 살펴봤지만 텅 비어 있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이 먼지 쌓인 채 널려 있다. 위에 가죽이 덧대인 낡은 철제 의자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이 먼지 쌓인 채 널려 있다. 이번 방으로 가겠습니다. 침대방 2. 낡은 소파의 시트를 들어보고 밑도 살펴보았으나 별다른 건 찾을 수 없었다. 바닥에 기름으로 보이는 작은 얼룩이 있다. 벽이 심하게 갈라져 있다. 하지만 균열은 바깥쪽에만 있어 옆방까지 뚫릴 정도는 아니었다. 작은 스탠드다. 스위치를 눌러보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침대 덮인 시트를 걷어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튼튼해 보이는 탁자다. 중앙에 작은 구멍이 나있다. 오래되어 보이는 방 안에 손바닥 모양이 새겨진 서판이 있다. 서판 아래 작게 글자가 쓰여져 있다. 저 너머를 가리킨다. 튼튼해 보이는 탁자다. 작은 구멍이 나있다. 오래 얻은 쇠기둥 중에 두 번째를 길고 가는 것을 꺼냈다. 기둥을 탁자 위에 작은 구멍에 꽂아 보았다. 작지만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기둥이 안쪽으로 물렸다. 뭐 열리나? 탁자에 쇠기둥이 꼽혀 있다. 다시 뽑으려 해도 안쪽에서 고정된 듯 빠지지 않았다. 침대방 3. 침대 덮인 시트를 걷어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쌓인 남은 상자들을 조사해보았다. 힘쓸어 보이는 내부는 모두 비어있거나 잡다한 쓰레기로 차있었다. 전선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를 뜯어낸 흔적이다. 튼튼해 보이는 탁자다. 중앙에 작은 구멍이 나있다. 흰 컵에 베개가 놓여있다. 베개 밑에 이런 것이 베개 아래 가늘고 짧은 쇠막대가 숨겨져 있었다. 오래되어 보이는 방 안에 손바닥 모양이 새겨진 서판이 있다. 서판 아래 작은 글씨가 쓰여져 있다. 거꾸로 세워 저주하고 비난한다. 그 아래 작게 버려졌다고 모두 쓸모없지는 않다라고 덧붙여 있다. 그 다음 방으로 가겠습니다. 침대방 4. 침대에 덮인 시트를 걷어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넓은 소파의 시트를 들어보고 밑도 살펴봤으나 별다른 건 찾을 수 없었다. 탁자 옆에 조그만 검은색 통이 놓여있다. 통을 열어 안을 살펴보았지만 별다른 건 찾을 수 없었다. 오래되어 보이는 방 안에 손바닥 모양이 새겨진 서판이 있다. 변치 않음을 선언한다. HS라고 써있네요. 마지막 방인데
새로 된 긴막대를 발견했다. 사람이 나가기엔 너무 작은 창문이다. 의심스러운 빗소리만 조용히 들릴 뿐이었다. 자, 일단 쇠막대를 하나, 둘, 셋, 넷, 총 5개 얻었고요. 이 순서대로 꽂아야 되나? 작은 구멍이 나 있다. 이게 왠지 5개니까 손가락을 나타내는 건가? 긴 쇠기둥 사용. 여기다 한번 넣어보고 긴 쇠기둥을 꺼냈다. 기둥을 탁자 위에 작은 구멍에 꽂아보았다. 작지만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기둥이 안쪽에 물렸다. 가는 쇠기 사용. 짧고 가느다란 쇠기둥을 꺼냈다. 기둥을 탁자 위에 작은 구멍에 꽂아봤다. 작지만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기둥이 안쪽에 물렸다. 짧고 굵은 쇠기둥을 꺼냈다. 기둥을 탁자 위에 작은 구멍에 꽂아보았다. 작지만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기둥이 안쪽으로 물렸다. 이제 이 방만 안 꽂았는데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뭐가 열렸다. 저길 봐요. 열린 장식장 아래에 작은 서랍이 튀어나와 있다. 아까는 분명 아무것도 없었는데 침대에 쇠기둥을 꽂은 게 이 서랍을 작동시킨 듯 하다. 안에 뭐가 들어있나? 서랍 안에 작은 쪽지가 들어있다. 가리키는 곳 하늘에 빛이 있다. 말장난 같은 소리가 쓰여있다. 여긴 전부 막혀있는데 어디를 가리키고 어디 빛이 있단 걸까? 아까부터 말이 없는 지혜씨가 눈에 띄었다. 창백한 얼굴로 손을 가늘게 떨며 불안한 눈을 이리저리 굴리고 있다. 2층은 무언가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걸까? 열린 서랍장. 아까 없던 반짝이는 게 있나? 벽에 반짝이는 걸 조사. 벽에 갈라진 틈에서 무언가 빛나고 있다. 뭔가 있는 것 같아. 열쇠예요. 여기 열쇠가 들어있어요. 열쇠 획득. 벽면 위쪽에 균열 안에 군데군데 녹슨 열쇠가 들어있다. 일부러 녹슬게 한 듯 녹슨 곳을 제외하면 새 것과 같이 빛나고 있다. 가리키는 곳이란 이 방을 의미하는 것이었나? 하늘에 빛이 있다는 벽 위에서 빛나는 열쇠였구나. 하지만 이상하다. 아까 방을 조사할 때는 분명 아무것도 없었다. 범인은 어딘가 우리가 훤히 보이는 곳에서 지켜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설마? 그건 아니겠지. 아닐 거다. 아니라고 믿고 싶다.
고개를 흔들어 잡념을 떨쳐버렸다. 이제 아이템으로 열 수 있겠네요. 녹슨 열쇠를 돌리자 거슬리는 소리를 내며 철문이 열렸다. 삐! 열쇠를 다시 뽑으려 했지만 끼어진 채 꿈쩍도 하지 않았다. 계단. 여기도 SY가 써져 있네요. 예상대로 문은 단단히 잠겨져 있었다. 문에 난 작은 구멍을 들여다보았다. 방으로 연결되어 있어. 소화기네. 본말 소화기다. 오래되어 작동되지 않았다. 기름통과 드럼통이 놓여있다. 안을 살펴보았지만 텅 비어있다. 기름통과 드럼통이 있다. 노래가 바뀌었네요. 문을 밀고 당겨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눈높이에 달린 창살 너머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다. 안에 뭐가 있어요? 내려가는 계단이에요. 이리로 가야 할 것 같은데 가진 열쇠나 도구 같은 건 지금 가진 게 없어요. 아까 열쇠도 구멍 안에 끼인 채고요. 모두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곁에서 지켜보던 숭아가 말했다. 다시 돌아가서 확인해봐야 할까요? 한쪽에서 창백하게 서있는 지혜씨가 눈에 띄었다. 2층에 내려온 이후로 쭉 저대로다. 잠시 누워서 쉬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을 때 안미씨가 다가갔다. 아까부터 계속 안색이 좋지 않은데 잠시 쉬는 게 좋지 않겠어요? 광미씨가 지혜씨의 발에 손을 가져가는 순간 손대지 마! 지혜씨가 광미씨의 손을 강하게 내쳤다. 지혜씨 괜찮아요? 지혜씨는 자신이 한 일에 스스로 놀란 듯한 표정을 짓더니 다시 얼굴을 바꾸고 소리를 높였다. 우리 중에 범인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잖아. 함부로 손대지 마. 무슨 소리를? 우린 여태 한 장소에 모여 있었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 그 남자는 그렇다고 쳐. 하지만 달씨가 당할 때는 누구나 할 수 있었어. 잠시 침묵이 감돌았다. 게다가 없다가 생긴 벽의 열쇠라든지 생각할수록 이상해. 2층에 누군가가 있다면 벌써 들켰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2층은 가운데 한 홀을 중심으로 6개의 방이 연결되어 있다. 지레 익숙한 누군가가 우리를 노리고 다닌다고 해도 모든 방이 홀로 연결되는 구조에서 들키지 않은 건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우리 중에 범인이 있다는 말은 심하다. 물론 간혹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내리에서 지우려고 했었다. 그런데 지금 지혜씨가 의혹을 입 밖으로 내뱉고 만 것이다. 지혜씨 말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범인이나 검범이 있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선호씨는 강하게 부정했지만 빠르게 둘러보려는 눈동자는 불안감에 차 있었다. 지혜씨의 상태는 더 좋지 않아 보였다. 그녀는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얼굴에 붙인 채 크게 휘청거렸다. 다시 작은 병을 꺼내 입에 댔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듯 했다. 그리고 크게 한숨을 쉬는가 싶더니 쓰러져 버렸다. 지혜씨! 급하게 달려가 지혜씨를 부축했다. 잠깐 쉬어야겠어요. 약대를 놓쳐서 그런 건데 잠시 쉬면 나아질 거예요. 지혜씨를 가장 오른쪽 방에 옮기고 모두 홀로 보였다. 승아라도 남아서 곁을 지키게 하려 했지만 지혜씨는 완강하게 거부했다. 저렇게 혼자 두고 갈 순 없지. 의사라는 게 약대를 놓쳐서 쓰러지다니 쓸모없긴. 은영씨의 낮은 중얼거림에 소름이 끼쳤다. 날카롭고 지쳐있는 지혜씨를 보며 입 밖으로 내진 않았지만 우리 모두 비슷한 생각을 했으리라. 우리도 지친 게 사실이니 지혜씨가 쉬는 동안 우리도 쉬는 게 어때요? 시간 감각이 없어서 그렇지 벌써 밤이긴 할 거야. 계속 헤매려면 잠깐 쉬는 게 좋을지도. 모두 심신이 지쳐있다. 마침 2층에는 침대도 있으니 몸을 누울 수 있을 것이다. 선호씨와 강민씨 그리고 저 이렇게 남자 셋이 번갈아가며 홀을 지키죠. 침대방으로 들어가려면 어차피 홀을 지나야 하니 홀을 사수한다면 방은 안전하겠지. 좋아. 나머지 사람들은 조를 이뤄서 방 안에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요, 전 혼자 있도록 하죠. 어째서 여럿이 있는 게 안전할 텐데요.
지혜 씨 말을 생각해봤어요. 은영 씨는 몸을 웅크린 채 이쪽을 쏘아보았다. 사실 모두 여기 온 건 각자 잘못한 무언가에 협박당해서죠. 깨끗한 사람도 아닌데 혹시 우리 안에 아기를 품은 사람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적어도 자는 동안만은 혼자 있고 싶군요. 불침번을 살 거면 단단히 지켜주세요. 우리 모두 죽기 전에 말이죠. 은영 씨는 자기 할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왼쪽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좋을 대로들 하라고. 난 불만 없으니. 난 맨 왼쪽 방을 쓰지. 강민 씨는 오른쪽 두 번째, 승아는 가운데 방을 쓰게 되었다. 불침번은 나, 강민 씨, 선호 씨의 순서로 한 명이 2시간씩 총 6시간 동안 서기로 했다. 그럼 졸지 말고 깨워. 누가 온다 싶으면 큰 소리로 알리고. 나무 기둥을 든 나를 홀 중앙에 세우고 선호 씨와 강민 씨는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조용히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태연아. 침대방의 문이 반쯤 떨어져 방 안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응? 홀에서 벗어날 수 없어 소리를 조금 높여 대답했다. 가운데 방으로 조금 다가가 등을 돌리고 섰다. 우리는 어쩌다 이런 곳에 떨어지게 되었을까? 승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괜찮아. 우리는 꼭 무사히 나갈 수 있을 거야. 공허하단 말이다. 주한씨와 다희씨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었다. 하지만 승아만은 지켜주고 싶다. 응? 믿을게. 태연이는 전에도 날 구해줬으니까. 그런데 지혜씨의 말 있잖아. 어떻게 생각해? 아닐 거야. 애써 부정했다. 살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우리 중에 범인이나 공범이 있다니 믿을 수 없다. 믿고 싶지 않다. 이것을 부정하면 모든 것을 믿을 수 없게 된다. 마지막 가치를 믿고 이곳을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서로를 믿지 못해서는 안 돼. 승아, 너도 봤잖아. 사람들이 놀라고 힘들어하는 표정. 거기에 거짓이 있을까? 난 작은 의심거리도 발견하지 못했어. 태연씨. 갑자기 저쪽 방에서 은영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네. 말소리 때문에 시끄러워 잘 수가 없군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아, 그러도록 하죠. 미안. 다른 사람들이 자는 걸 방해했나봐. 나중에 더 이야기하자. 아, 그래. 나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뭔가 수상한데? 홀과 방 사이는 트여있어 대화가 되지만 방과 방 사이는 벽으로 막혀 서로 들리지 않는 것 같다. 그럼 난 잘게. 불침번 힘내. 승마와의 대화가 다 끊기자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태연씨 괜찮습니까? 갑자기 강민씨가 뒤에서 말을 걸어왔다. 교대할 시간입니다. 2시간 동안 수고 많았어요. 굳어있던 어깨에 긴장이 풀렸다. 정말 놀랐다. 소리까지 쳤다면 정말 부끄러웠을 것이다. 배다른 일은 없었습니까? 네, 아무 이상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다음에 선호씨가 모두 깨울 때까지 쉬도록 하죠. 제가 자던 방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군요. 강민씨가 교대하고 오른쪽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몸을 던졌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몸을 일으켜 무기가 될 만한 걸 찾아 머리맡에 두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노리는 다음 상대는 나일지도 모르기에 몸을 웅크리고 생각이 잠겼다. 승아는 자고 있을까? 태연씨 자고 있습니까? 강민씨가 홀에서 말을 건넨다. 아, 아니요, 아직. 쉽게 잠이 오지 않는 모양이군요. 지혜씨의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죠? 강민씨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글쎄요, 전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일단 여기 함께 갇힌 사람들끼리 의심하는 건 탈출하는데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태연씨는 사람을 쉽게 믿고
태연 씨는 사람을 쉽게 믿는군요. 첫인상 그대로입니다. 전 기본적으로 지혜 씨나 은영 씨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녀도 믿지 않는 쪽에 가깝습니다. 태연 씨도 다른 사람을 너무 신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강민 씨는 어떤 일로 이곳에 불려왔죠? 나도 모르게 강민 씨에게 묻고는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방치한 때문입니다. 방치? 두 사람의 죽음을 방치하고 살아남은 죄라고 해두죠. 강민 씨의 무거운 마음이 전해지는 듯 하다. 냉정한 외견 안에서 흐르는 사람의 온기. 이 사람도 나와 승하 못지않은 무게를 지니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강민 씨와 얼마간의 이야기를 나눴다. 미안합니다. 조용히 하도록 하죠. 잠시 말이 없던 강민 씨가 갑자기 사과했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 같다. 아까 나와 승하의 경우처럼 항의한 모양이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가 보군요. 거기다 교대할 시간까지 된 모양입니다. 이만 주무시죠. 실례했습니다. 강민 씨와의 대화를 마치고 옆으로 웅크리고 누워 억지로 잠을 청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받았던 불길한 느낌을 믿고 돌아갔다면 이런 상황에 빠지진 않았을 텐데. 휴대장을 보낸 이는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밝히려 이곳에 들어왔다. 그리고 벌써 두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다시 기억을 되돌려 그때의 일을 떠올렸다. 화창했던 날의 백화점 붕괴 사고. 어둠 속에서 희게에 빛났던 공포감 가득한 눈, 승하의 비명, 아이의 비명. 난 둘 중 하나를 우선 보여야 했다. 난 승하를 선택했다. 잔에서 그녀를 꺼냄과 동시에 반대쪽 벽이 무너지며 아이를 삼켰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 꺼낼 수 없었다. 뒤늦게 구조될 때까지도 살아있던 아이는 후송된 병원에서의 의료사고도 끝내 죽고 말았다고 했다. 구조된 후 몰려온 취재진에게 난 할 말이 없었다. 아이의 죽음을 방치한 냉혈한이라는 비난과 살리지 못한 이름 모를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오랫동안 가슴에 남았다. 그리고 오직 승하만이 내 곁을 지켜주었다. 우리는 절대 아이를 죽도록 방치하지 않았다고, 손톱이 빠지고 손가락이 뭉개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놓으라고 초대장을 보낸 아이에게 말하려 했다. 이런 상황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꿈을 꾸었다. 어둠 속에서 아이가 웃었다. 아이가 울었다. 승하도 웃고 또 울었다. 건물의 파편들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졌다. 날카로운 조각들이 둘의 몸을 찢었다. 갈기갈기 찢어져 나복기는 둘을 보며 나는 피눈물을 흘렸다. 파편이 쏟아지는 하늘을 올려보고 절규하며 울고 서로 끼치는 소리로 웃었다. 태연아, 괜찮아? 일어날 시간이야. 눈에 뜨는 승하가 서있다. 땀에 젖은 몸을 일으키다 밤밤의 꿈이 떠올라 가슴이 서늘해졌다. 별일 없었지? 응. 승하는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작게 웃었다. 힘없는 미소가 마음 아프다. 그래, 어떻게든 살아남는다. 전에 그랬던 것처럼. 밖으로 나오자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잠 온다. 마지막 불침번은 사람이 못할 짓이야. 선호씨가 졸린 눈으로 후덜거렸다. 그런데 지혜씨는요? 그분이야 어제부터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니 아예 가보질 않았죠. 이제 깨우러 갈 참입니다. 그럼 제가 깨우고 오죠. 지혜씨? 이쪽으로 등을 돌리고 누운 지혜씨의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눈에 박혔다. 주변에서 진동하는 냄새는 마치 알코올 냄새 같다. 일어나 보세요. 불안감을 억누르며 지혜씨의 어깨를 잡아서 서서히 돌렸다.
하얗게 뒤집힌 눈동자, 하는 목에 난 새파란 자욱. 지혜씨는 죽어 있었다. 불침번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불침번 모두 홀에서 지키고 있었다면 무엇이 나타나도 보였을 텐데. 비밀 통로라도 있지 않는 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아까 방은 모두 조사했어요. 비밀 통로 같은 건 없었다고요. 아니, 의심 가는 사람은 있죠. 은혁씨가 앞으로 나섰다. 전 어제 잠이 오지 않아 오랫동안 깨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불침번에 서는 사람들이 안쪽 방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들었죠. 좀처럼 끝나지 않았길래 조용히 해달라고 했어요. 태연씨와 강민씨에게. 그런데 한 사람만은 있는 듯 없는 듯 아무런 말이 없더군요. 은영씨의 말에 맞추고 선원씨를 쏘아보았다. 지금 나를 의심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지혜씨를 죽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침엔 홀에서 잠까지 자고 있더군요. 제대로 지키자고 했던 건 당신 아니었던가요? 범인이 아니더라도 범행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거나 다름없어요. 선호씨의 충혈된 눈이 커졌다. 불침번을 서지도 않은 주제에 날 비난하다니. 자, 선호씨, 일단 불침번을 서는 동안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아무 말도 없었어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다가오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선호씨는 무엇이 떠오르는 듯 다시 은영씨를 쳐다봤다. 내가 아니라 태연씨나 강민씨를 의심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태연씨는 불침번을 서는 동안 승아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똑똑히 들었죠. 지혜씨의 말에 대해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그 말 그대로다. 그리고 강민씨는 저와 이야기를 나눴죠. 마찬가지로 지혜씨의 말에 대한 이야기를. 태연씨와 강민씨가 불침번을 3회 이야기할 때 그만 조용히 해달라고 한 건 나였어요. 내가 잤다고 해도 내내 잔 것도 아니고 그게 지혜씨를 죽였다는 누명의 이유가 된다면 더 기가 막히군요. 그래서 날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당장 날 죽이기라도 할 기세군요. 선호씨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증거만으로 선호씨를 범인이나 공범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더 이상 희생을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죠. 행동은 교체하겠지만 계속해서 주시하도록 하죠. 지혜씨의 시체를 조사했다. 지혜씨의 몸에서 알코올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아니, 더 정확히 술 냄새와 가까운 냄새다. 시체의 폼 안에서 으라고 적힌 쪽지가 나왔다. 음주진료서로 어린이 사망이라는 제목의 기사 스크랩이다. 내용 부분은 잘린 채 제목 부분만 남아있다. 의료사고? 지혜씨가 온 이유는 이것이라는 범인 메시지인가? 어딘가에 단서가 있을 텐데. 계단. 뭐 쪽지가 있네요? 내려가는 철문 앞에 어제는 보지 못한 게 있다. 이게 뭐지? 무슨 서류 같은데? 서류의 제목 부분에는 소원술이라고 쓰여 있다. 이건 군대에서 쓰는 소원술이 쪽지죠. 군 생활을 하면서 불만이나 고충을 토로할 때 쓰는. 왜 이런 게 여기? 시큰둥하게 말하던 선호씨가 갑자기 말을 흐렸다. 저건... 취침 전 점호를 다시 실시하라. 뒤집어 본 쪽지 뒷면에는 취침 전 점호를 다시 실시하라고 쓰여있다. 취침 전 점호를 다시 실시하라? 무슨 말일까요? 5번째 침상, 5번째 방인가? 선호씨가 혼자 내뱉었다. 5번째 침대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 차례인 거야? 내 차례냐고!
선호씨가 격렬하게 몸부리쳤다. 흥분한 선호씨를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사이에 밖으로 나갔다. 여기 뭔가 종이뭉치가 있네요. 바닥에 흰 청뭉치가 떨어져 있다. 그래픽이 좀 안 좋아서 자세히 봐야 뭐가 있는지 보이네요. 지혜씨의 시체를 발견할 때까지도 없었던 게 뭉치를 집어들었다. 청뭉치를 펼쳐보니 안에 작은 열쇠가 들어있다. 열쇠를 꺼내어 들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뒤따라 들어왔다. 태연아, 무언가 있었어? 응, 열쇠가 바닥 한가운데에. 어떻게 이럴 수가? 아까는 분명히 없었잖아. 말도 안 돼. 선호씨, 뭘 알고 있습니까? 아까 말했던 5번째 침상이란 건 무슨 이야기죠? 내가 중대장을 하다가 나온 이유지. 중대에 들어온 신병이 가정사정 때문에 비실비실하는 꼴을 못 보겠다더군. 누구나 힘든 건 아니겠어? 자기가 뭐 특별하다고 애들 시켜서 몇 번 군기를 잡았는데 못 참고 자살해버리고 만 거야. 아까 방에서 본 말대로 취침 전 저물을 다시 실세하라고 한 뒤 기압을 좀 빡세게 해줬더니 자기 침상 위에 군악군으로 목을 매달았지. 그 자식 자리가 5번째 침상이었어. 나도 여기저기 불려다니다가 조기 전역 당했지. 내가 온 건 그때의 일을 해짓고 폭로하겠다는 초대장을 받았기 때문이야. 이제 설명이 되었나? 내가 범인이라서 따위의 이유가 아니라고. 말을 마치고 얼굴을 든 선호씨의 표정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비열한 빛을 띄우고 있었다. 열쇠 획득. 아까 여기에 안 열린 방을 들어가겠습니다. 열쇠를 꽂아 돌리자 큰 소리와 함께 잠금새가 풀렸다. 들어가 봅시다. 쪽방.